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변동성 장세에 대해서 오늘 유망 종목이나 대비책을 알려주겠다 하셨는데, 네. 역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하면 결국엔 실적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실적에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교과서에 충실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요즘 이런 그래프 자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물론 좋지만 다른 나라는 분명히 좀 다른 게 분명히 하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난 한 주에도요. 지난주에도 한 3.5% 줄어들었는데 지난주로 며칠 안 됐지만 한 달 전 대비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평균 컨센서스가 지금 2.8% 한 달 전에 또 내려갔거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만 내려가면 상관없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플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시아 국가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좀 마이너스 나오고 있다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약간 어렵지만 전체 추정하는 기업들을 분모로 보고요. 분자를 최근 한 달 동안에 상향 조정된 거, 마이너스 하향 조정된 거 빼면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 숫자가 높으면 좋은 건데요. 그러면 상향이 많이 됐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숫자가 마이너스 2.82, 12%가 넘게 나오거든요. 예. 15.6% 나오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상향된 것보다 하향된 게 상당히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약간 비슷한 숫자가 되겠는데 어떤 것은 또 하향 조정과 하나 대비 상향 조정된 걸 따지는 또 지표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똑같이 이익 조정 비율인데 나라마다 약간 틀리는데요. 미국은 그런 걸 주로 쓰거든요. 네. 미국은 그게 2가 나옵니다. 2 숫자. 네. 그러니까 하향 조정이 10개면 상향 조정이 20개였는데 이 2란 숫자가 지금 사상 최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우리 한국이 약간 다르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초반부터 슬슬 복잡해지긴 시작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변동성 장세에서 실적으로 돌아가도 이거 좀 막막해지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다 오를 거 있어요. 내가 투자하는 업종군만 그렇죠. 좀 잘 나오면 좋을 텐데 네. 섹터별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큰 틀에 봐서는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라 이렇게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하향되지만요. 그래도 좋아지는 쪽이 있습니다. 지금요. 화학, 은행, 보험 섹터가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화학에는 석유화학도 들어가고 특히 요즘 정유 섹터가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랑 상관없이 이런 것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상대 섹터로 보면 건설이라든가 조선, 조선은 주가 좀 많이 회복됐잖아요. 네. 근데 이 전망치 완전 썰렁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4분기 실적은 대형주들은 거의 다 나왔으니까 네. 1분기 실적으로까지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인데요. 작년 4분기에도 이 컨센서스가 내려갔는데요. 1분기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훅 내려가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이게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이유는 너무나 뻔하죠. 원화 강세에 따른 수익성이 좀 저하되고 있는 것은 다들 보시잖아요, 요즘에. 웬만하면 어니 쇼크 막 나오는 거지. 어니 쇼크에도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회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권사는 회사 땄다고. 그건 좀 이상하네요. 좀 이상한 거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사드 보복이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금방 될 것 같다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모르죠. 이게 내일 모레 워낙 폐막식이 온다, 시진핑이 온다고 했었는데 그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2월 지나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얘기인데 아직 좀 뭔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한쪽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잘 안 되는 거 다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등 주요 우리나라 기관 산업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인 이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따기고 끝내야겠네요. 이렇게 나쁜데 어디서 종목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좋아지는 걸 찾아야 되겠고요. 특히 제가 늘상 좋아하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기관이고 외국은 뚜렷하게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주 좋아하는데 주가 덩달아 같이 내려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딱 집어내야 되거든요. 그건 좀 찾아보겠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부터 전망해 보면은요. 1분기 영업이익 전체로 보면 11.25% 전년 대비 분명히 증가가 나오고 있겠는데요. 문제는 194곳 중에요. 139개 기업은 이익 증가하고 있지만 55개 기업은 전년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것도 있게 보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IT, 하드웨어 실적 개선이 두드러집니다. 분명히 그래서 반도체가 여전히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운송, 산업재 이런 것들, 기계, 미디어, 호텔, 레저, 증권 이런 거 좋게 나오겠고요. 상대적으로 자동차, 조선, 보험,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여전히 불안하게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하고 에너지가 좀 불안하다는 거는 지금과는 약간 좀 전략을 새로 업데이트 시켜야 될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 얘기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 큰 것들을 제가 표를 딱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모니터에 있는 거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 딱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분기까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지금 분명히요. 물론 컨센서스는 약간 떨어지고 있으나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기업은 올해 SK하이닉스로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그래서 엄청나네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이 생각부터 지금 안 좋거든요. 예.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건 76%까지 났고요. 말이 나온 김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 전 깜짝 놀라갖고 이건 또 내일 준비할까 생각 중인데 네. 스마트폰에 중국에서 말이죠. 여기 네. 준비 안 한 얘기인데 중국에서 4분기에 네. 삼성 갤럭시의 점유율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아세요? 몇 퍼센트 나오는데요? 2%가 안 됩니다. 아, 진짜요? IDC 조사 기관이니까 그럼 믿을만 그거 아이폰이 다 먹은 거예요? 아니죠. 중국 제품이 한 70% 이상 아, 넘었죠. 저가 제품들이. 예, 예. 그래서 그것 좀 내일 또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국이 지금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주나 지금 준비되는 대로 좀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튼 그런 것 좀 보셔야 되겠고요. 크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은행주가 나옵니다. 네. 잘 들어주셔야 돼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요즘 가스공사 은근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네요. 전 저게 왜 올라가나 했더니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지금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조금 더 주식을 치러보면 제가 이제 그 준비해봤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을 캡처 너무 주셔야 많은데요? 돼요. 네. 여기서 나 눈에 딱 띄는 거는 네. 제가 한두 종목만 말씀드리면 역시 셀트리온이 실적 엄청 좋게 나왔잖아요. 네. 좀 보셔야 되겠고요. 중간에는 OCI 있죠. OCI. OCI가 3분기, 4분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1분기에도 또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너 여러 가지 얘기겠다고 보셔야겠고요. 주가는 재미없는데 좀 오뚜기가 또 저 밑에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런 선호 종목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OCI, 오뚜기, 셀트리온, 약간 옛날에 빅데이터 지도 보는 느낌입니다. 아직 좀 어지러워서 네. 조금 더 이제 전략 짜볼 만한 구체적인 종목들 더 추려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하나 두 종목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주가가 좀 살아있는 것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인데요. 네. 바이오로직인데요. 대규모 의약품 수출 계약에 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것이 지금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1분기에요. 실적 발표가 지난번에 났는데요. 유진, 대신, 유안타, 대신, 삼성, 한국투자, 현대차 등 최소 6에서 7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이어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보셔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어닝 서프라이즈 진짜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재미없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가 되겠는데요. 면세점 수익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거고 외국 관객이 언젠가 들어오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중국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플러스 알파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안 오더라도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거든요. 네. 그거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요. 삼성증권이랑 하나금융이 모두 11만 원을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이거는 약간 주가가 재미없는 거는 이런 거죠. 1월 말 이후 오히려 20% 주가 조정받았고요. 네. 기관은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기관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요즘 전 세계에서 면세점이라든가요. 중국인들이 가는 곳들에 관련된 주식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요코 관련주가 없잖아요, 요즘에. 네. 해외에서 요코 관련주가 있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호텔신라가 해외에 면세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호텔신라가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기관은 뭐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오늘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 하나 주가 떨어지고 있는 거 소개해드렸습니다. 싱가포르나 마카오, 홍콩 면세점에서 이제 수익을 거둬들일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맞습니다. 하니까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종목 나온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호텔신라였는데요. 역시 이 두 종목도 저희가 유심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